자, 이거 보면은 너무나 익숙한 그림들이 나와 있을 거야. 이게 중딩 때도 했고 고1 1학기에도 살짝 들어있던 내용이어가지고 아마 좀 익숙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고 쉽게 얼른 진도를 빼볼게요. 보면은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을 분명 1학기 때 내가 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또 나와 있길래 그냥 한번 재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봐봅시다. 우리 지구는 둥글죠? 굉장히 둥글죠? 근데 둥근데 우리 지구랑 태양 크기를 비교해보면 태양은 엄청 크잖아.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빛이 평행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이렇게 평행하게 오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럼 지구 입장에서 우리 저緯도에 있는, 그러니까 즉 적도에 있는 사람이랑 고緯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서 있을 거야. 지구를 중심으로, 중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적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머리 위로 태양빛이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바로 머리 위로 빛이 꽂아서 들어오죠? 그치? 근데 고緯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는 대신에 고緯도에 있는 사람으로는 옆구리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손전등을 우리가 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쐬는 거랑 이렇게 쐬는 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쐬는 게 더 밝게 보이죠. 더 밝게 비춰지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 바로 머리 위로 이렇게 직방으로 꽂으면 여기는 태양빛이 훨씬 더 많이 가열될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그래서 태양빛이 많이 가열될 겁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고緯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이 완전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완전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여기는 반대로 가열되긴 좀 어렵겠지, 적도보다는. 그래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뜨거워. 적도가 더 뜨거워. 여기 더 차가워. 우리 당연히 일상생활 생각해봐도 고緯도에는 차가우니까 빙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있고, 적도는 뜨거우니까 막 열대지방, 우리 막 여름에 막 놀러가는 해외 패키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적도가 뜨겁고 고緯도가 차갑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려고 하지. 그치?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려는 성질이 있잖아. 밀도차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여기서는 공기가 하강을 해요. 근데 우리 지구는 우리 뭐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데서 항상 어떤 상태든 간에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잖아. 뭐가 들어가면 나오는 게 같고 뭐 방출을 하면 흡수하는 양이 같고, 그런 것처럼 우리 지구도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즉 적도는 뜨겁고 고緯도는 차가워. 이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우리 옛날에 열의 이동 이런 거 배웠을 때도 열은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구도 따뜻한 여기에서 차가운 고緯도 쪽으로 열이 이동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열이 뜨거운 곳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고緯도까지 이동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고緯도에서 이렇게 다시 차가운 곳으로 오는 이런 어떠한 순환의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거 내가 만들어낸 이 그림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그린 거야.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0도부터 90도 북반구, 90도 남반구의 그래프를 표현을 해보자면,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도에서 가장 뜨거워. 많이 들어와. 오케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도에서 가장 뜨겁고 고緯도로 갈수록 차가워지니까 그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도 적게 들어와요. 오케이. 그래서 고緯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적게 들어와. 그래서 여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흐름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위도별로. 그러면 우리 지구 입장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뜨거워지기만 하겠지. 그치? 근데 흡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네들도 이렇게 방출을 해. 에너지를 막 사방팔방으로 다 방출을 해요. 이제 이 영역은 이제 적외선 영역인데 이걸 우리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거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도에서 고緯도의 사방팔방으로 위도 상관없이 다 방출을 하는데, 이때는 그냥 다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막 에너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 근데 여전히 적도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여전히 적도에서 그만큼 방출한 양도 제일 많아. 그리고 고緯도로 갈수록 방출한 양도 적어지긴 하는데 얘는 비교적 골고루 방출돼서 그 정도 차이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한 양이며 방출한 양입니까? 얘는 흡수한 양이죠. 그치, 흡수한 양.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뭡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우리 지구 입장에서 방출한 양이지. 그럼 우리 여기 위도 때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여기 교차점 여기를 기준으로 이 저위도 쪽 여기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지? 그치? 그럼 얘는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많은 거야.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보다 흡수하는 양이 많다. 그럼 그만큼 누적된 양이 많다라고 되지. 에너지가 계속 쌓여. 쌓이다 보면 여기에 에너지가 많아지는 에너지 과잉이 생겨버리겠죠. 에너지 과잉. 그치? 그 다음에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고위도 방향은 반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 즉 방출하는 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양보다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방출하는 양이 흡수하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흡수하는 양보다 더 많이 내보내. 그럼 여기 에너지가 어느 정도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 부족한 구간이다 라고 하게 돼. 그러면 에너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많은 곳에서 부족한 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적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수송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그 지구 열수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내용들이 적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구는 여러 흡수량이랑 방출량을 어느 정도 일정히 유지해가지고 지구의 복사평을 유지하려고 해. 다시 흡수량이랑 방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구의 온도가 물론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약간씩 기온이 올라가고 있긴 하나, 그래도 뭐 1년 단위로 생각해보면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그 이유가 흡수량이랑 방출량이 같기 때문이거든. 만약에 우리가 흡수만 뒤지게 한다라고 하면은 지구가 엄청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방출만 엄청 한다라고 하면은 지구가 너무 추워지겠죠? 근데 이제 그 량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 적당히 살기 좋은 온도에서 일정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아래 보면 지구의 열수지 해가지고 그래프가 아니라 그림이 나와 있을 거야. 그림. 근데 이게 이제 문제로 많이 내는 문제고, 이렇게 보면은 지표랑 대기, 우주.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지표, 대기, 우주로 봤을 때 우리 지구 기준인 거야. 자,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우리가 결국엔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가정을 하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만큼 이제 비율 환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100%만큼 지구로 들어오면은 일단 지구로 들어오는 거는 100%야. 일단 들어오는 건 100%야. 근데 우리 지구에는 그 지표에 빙하가 있잖아. 빙하. 그치? 빙하 색은 하얀색이죠? 그치? 잠깐만. 빙하색은 하얀색이지? 오케이? 그럼 빙하색이 하얀색이면 하얀색은 빛을 오로지 다 이렇게 반사시키는 특징이 있지. 그러면 태양빛이 100%만큼 들어간다라고 해도 결국엔 반사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튕겨져서 다시 우주로 방출되는 게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한 지수가 그 아래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래 봐보면은 이제 통계적으로 우리 지표로 순순히 흡수되는 양이 약 47이라고 나와 있나 거기? 그쵸? 47. 지표로 흡수되는 양이 47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기로 흡수되는 양. 대기에는 뭐 구름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기체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그런 기체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일부 또 흡수를 해. 그 양이 23 정도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통계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47, 23 더하면 70이지. 나머지 30만큼은 흡수되지 못하고 팅팅팅 다 반사시켜버리는 거야. 반사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팅하고 반사. 마찬가지 대기에서도 팅하고 반사되는 양이 있어요. 우리 그 아까
빙하가 반사시키는 것처럼 구름도, 대기는 구름도 흰색이잖아. 그치? 구름도 흰색이죠. 그래서 그 구름도 태양빛을 다 반사를 시켜. 오케이? 그럼 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름 낀 날은 날이 춥잖아. 그치? 그것도 그 이유예요. 태양빛을 다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사시킨 양이 나머지 30만큼. 오케이, 나머지 30만큼. 그러면 우리 지구 입장에서는 흡수한 양이 지금 47에다가 23만큼 해서 총 70만큼 흡수를 했지. 그치? 우리 지구는 복사표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수한 양만큼 방출해낸다라고 했었죠. 그럼 결국에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70만큼 우주로 방출을 시킬 거야.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구, 지표, 대기 입장 세 가지 입장에서 봐볼 겁니다. 세 가지 입장. 먼저 결론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지표 입장에서 흡수한 건 47만큼이지. 지표 입장에서 흡수한 건 47이야. 근데 지표 입장에서 흡수한 게 47이면 그만큼 방출한 양도 47만큼 방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 그림 봐보면은 방출한 양이 145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145. 그러면 흡수한 양은 47인데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지표에서 방출한 양은 145나 돼. 아다리가 안 맞죠? 그쵸.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47 말고도 또 얼만큼 흡수한 양이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느 구간에서 왜 흡수가 되냐면 자, 우리 대기 입장에서 먼저 봐볼게요. 대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기체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그 기체 중에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 이산화탄소가 있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산화탄소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대로 다 통과시키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일부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 못해.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야.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를 할 수 있는 기체인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이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지표에서 방출됐던 145에서 일부 흡수를 합니다. 일부 흡수를 해. 이제 그게 양이 약 133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145 중에 133만큼 여기랑 흡수된 거니까 나머지 12만큼 흡수되지 못하고 우주로 방출됐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 지표에서 방출된 양의 경로를 표현을 해본 거고 자 그럼 대기 입장에서 흡수한 양을 봐보면은 지금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 23만큼 대기에서 흡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지표에서 방출한 133만큼을 대기에서 흡수를 했어요. 그럼 대기 입장에서 흡수한 양은 23 더하기 133만큼이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156이죠. 그죠? 156만큼 그럼 방출을 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자. 아까 지표에서 145만큼 방출하는 걸 찾기 위해서 x를 찾아냈다 했잖아. x를 계산해보면은 좀 98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x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98만큼 뭔가 방출됐다는 얘기야. 지표 방향으로.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이산화탄소가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오케이? 아까 말했듯이 일부를 흡수했다가 133만큼 흡수를 했다가 일부 안쪽으로 방출을 시켜. 근데 안쪽으로만 방출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떤 사방팔방으로 방출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양이 98만큼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나머지 133 중에서 98만큼 뺀 양 얼마니? 35? 미안하다. 133이 아니라 23이랑 133 더하면 156에서 98만큼 뺀 양 하면은 58만큼 우주로 방출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봐봐. 아까 방출된 양 다 더하면은 얘도 156 나오지. 58이랑 98. 그러면 다시 지구로 돌아와보자. 지구로 돌아왔을 때 아까 방출된 양이 70이어야 했잖아. 여기 다 봐보자. 여기. 방출된 양 아까 12만큼 그리고 58만큼 다 더하면 70 나오죠? 그래서 70은 12 더하기 58. 얘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98이라는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 얘는 이산화탄소라는 대기가 존재할 경우에만 존재하는 애. 얘가 대기의 재복사라고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어떠한 뭐 행성에 이산화탄소가 없어. 대기.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대기가 없는 지구라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대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대기가 없는 지구면은 고지고대로 태양이 100만큼 들어오면 100만큼 흡수했다가 100만큼 방출을 해버려. 100만큼 방출을 해버려. 얘가 지금 낮과 밤에 1교차도 커지게 되겠죠. 낮에는 100만큼 흡수했다 엄청 가열됐다가 밤에는 100만큼 방출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1교차도 세지고 그리고 만약에 대기가 있다라면 가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처럼 복잡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존재한다면 우리 지표 방향으로 방출한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봐봐 이 98만큼 우리 지표에서는 더 흡수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만큼 더 가열이 되겠지? 그만큼 더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막 가속화되고 있어. 지구온난화가 강화됐어. 그러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 지표에서 내보낸 이 양을 더 많이 흡수하겠지? 더 많이 흡수하겠지? 그럼 더 많이 흡수했다. 그럼 얘가 방출할 양도 더 많아지겠죠? 그럼 이 98인 양도 더 커지겠죠? 그럼 얘가 더 커져요? 그럼 지표 입장에서 흡수한 양이 더 커집니다. 오케이? 왜냐면 얘가 커지니까 그만큼 지표에서 흡수한 양도 많아지는 거야. 그럼 얘도 많아져? 그럼 아까 지표에서 방출했던 이 145의 양도 많아지게 되겠지? 얘도 많아져? 그럼 얘 또 커져. 커지고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은 그만큼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이 한번 가속화가 붙었다. 그럼 걷잡을 수 없이 온도가 뜨거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정리해 둡시다. 대기 제목상.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뭐 여기 x 뚫어놓고 뭐 여기 y 뚫어놓고 해가지고 x랑 y 구하게 하는 거. 혹은 여기 뭐 사실 이제 숫자로 안 주어지고 뭐 a, b 해가지고 복사 평형식을 완성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게 다예요. 결국에는 지구 입장에서 흡수량이랑 방출량이 같다. 지표 입장에서 흡수량이랑 방출량이 같다. 대기 입장에서 같다. 이렇게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만 생각하면 돼. 흡수량이랑 방출량이 같다. 이게 바로 복사 평형이다. 오케이?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럼 오른쪽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은 그냥 뭐 사회와 관련된 거여가지고 이거는 그냥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될 듯 하고 계량석 속 풀고 끝낼게. 계량석 속. 아침에 딱 이 세 문제 파이팅. 세 문제 아니에요. 아니야. 변명하지 말고 종이 걸 찾지 말고.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거는 복사 평형. 그 다음에 2번에 지구의 반사율 아까 나머지 내보낸 거 30%만큼. 그 다음에 1번에 3번은 높게 유지시키는 거 온실 효과이다. 그 다음에 2번에 XOX이고요. 3번에 답은 4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해야겠죠? 지구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예.